네, 여러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TV 토론 어떻게 지켜봐 주셨습니까?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쉴 새 없이 여러분들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지난번 1, 2차 토론보다도 더 활발하게 댓글이 가는 바람에 저희가 제대로 읽어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댓글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장윤성 기자, 우리가 네.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네. 평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733-5077입니다. 전화 733-5077로 전화를 주시면, 서울입니다. 02-733-5077 전화 주시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야의 캠프의 대변인을 한번 직접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안형환 대변인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안형환 대변인. 네, 안녕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매번 이렇게 토론 끝난 다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제가 오바이드스와 무슨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대변인이 여러 명 계십니다만 목소리가 제일 좋아서 저희가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오마이뉴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토론이 막 끝났습니다. 어떻게 박근혜 후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글쎄 오늘 뭐 토론에는 아무래도 이정희 후보가 빠져서인지 토론의 격이 상당히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오늘 주제들이 국민의 삶, 또 민생과 관련된 주제들이 많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강론에 대한 토론이 격이 없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문재인 후보는 아무래도 쫓는 입장이다 보니까 네. 상대 후보에 대한 약간 저급함이랄까요? 그걸 보이면서 공세를 취했고요. 네. 박근혜 후보는 아무래도 앞선 입장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여유 있게 대응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의 그 말씀 중에 말이죠. 네. 평소에 이제 잘 쓰지 않는 언어도 등장했습니다. 뭐 어떤 표현이죠? 어거지를 쓴다든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약간은 좀 이정희 후보가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뜨거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저희 측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이정희 후보가 갑자기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갑자기 룰이 완전히 바뀌었죠. 네. 그런데 네. 혹여나 이정희 후보의 사퇴를 민주당 측에서는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네. 아마 또 그 룰 변경에 대한 대응을 잘할 수 있었겠죠 아마. 그래서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제가 민주당 측이 꼭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뭐 저희보다는 그쪽 정보가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우리 박근혜 후보께서 그런 표현들은 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토론에서. 네, 예, 또 상대방 문재인 후보께서 굉장히 몰아붙이시니까 또 그런 기분도 들지 않으셨나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사회, 그 다음에 교육, 또 과학 분야였습니다만, 안 대변인께서 보시기에 박근혜 후보가 가장 잘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전체적으로 다 잘하셨지요. 네. 그런데 과학 분야는, 네. 본인의 뭐 전공 분야 이렇게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네. 일방적으로 몰아붙였고, 사실 이런 토론에서는, 네. 여당 후보가 불리한 게, 불리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은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5년간의 그걸 가지고. 그래서 네. 여당 후보는 방한 입장이다 보니까. 근데 뭐, 문재인 후보가 막 지적을 했는데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네. 나로호의 실패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이다. 네. 계약을 잘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건 아니죠. 그것은 이미 DJ 네.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네. 그런 그 러시아와의 계약 문제는 모두 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네. 그것을 가지고 네. 뭐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나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지나친 그런 판단이고요. 어쨌든 그런 분야는 설명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문재인 후보가 4대강이나 다른 문제 언급하면서 그때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 대목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긴장과 웃음이 함께 터뜨려졌는데요. 안 대변인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본인의 생각을 잘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니, 사실 뭐, 네. 저보다도 많은 뭐 국민들 또 시청자들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께서, 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무슨 이인자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네. 여당 속 야당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나온 그런 대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대통령 네. 데려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네. 바꿔보시겠다고요. 네. 자, 이제 박근혜 후보는 참여정부 실패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실패에 박근혜 후보가 공동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네. 서로 프레임이 맞서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오늘 토론에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느 프레임이 더 부각됐다고 보십니까? 글쎄, 아무래도 노무현과 문재인 프레임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자, 노무현과 문재인이 더 친합니까? 이명박과 박근혜가 더 친합니까? 네. 당연히 노무현과 문재인이 친하고 제 2인자였죠.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을 존경하고 거의 롤모델을 생각했고, 네.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을 롤모델을 생각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존경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네. 당연히 노무현의 제 2인자, 노무현 아바타로까지 불렸던 문재인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 후보와 관계하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를 같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와 현재 문재인 이 관계는 노무현 정부의 참여 5년은 네. 과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네. 그 정부에서의 제2인자 실세들이 그대로 나타나서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합니다. 네. 노무현 정권의 이른바 시즌2죠. 석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무현, 문재인 후보는 자기의 브랜드, 자기 이미지가 없습니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빼면은 문재인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권의 시즌2라는 비난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더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 이명박 정권 5년에 이 박근혜 후보가 이제 새누리당에 함께했다는 것이고 문재인 후보의 주장대로 사실상 안주인을 했다는 그런 건데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인정하고 좀 사과를 해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건 현재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 5년을 과거로 하니까 제가 살아있는 현재라는 표현을 썼고요. 네. 이명박 정부는 현재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네. 것이죠. 그런데 네. 이명박 정부에서의 박근혜 역할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문재인의 역할 비교해 보시면 책임관계가 명확치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자, 안 이명박 대변인. 정부에서의 책임졌던 분들이 그대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네. 비서실장이 아니라 그때 일개 국회의원이었다. 뭐 이름 모를 그런 뭐 공무원이었다 한다면은 네. 저희들이 따지지도 않지요. 네. 그런데 당시 이인자였고 이해찬 총리 등 그 당시 그 인물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것이죠. 네. 자, 안 대변인님. 네. 12일까지 이제 조사된 여론조사들이 이 막바지 어제도 발표되고 그랬습니다만 일부 이제 이렇게 역전 당하는 조사도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현재 대략적인 판세는 어떻다고 이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글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말한 게 선거법 위반 소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스럽습니다. 네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 저희가 맞고요. 네. 이제 민주당이 아마 쫓기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네가티브 흑색 선전을 요즘 하고 있죠. 원래 쫓기는 측이 항상 하는 수법이 그런 것이죠. 쫓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저희들이 현재 민주당의 저급한 모습, 오늘 문재인 후보의 아주 저급하게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느 측이 우위에 있는 건 아마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들은 그런데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네. 여론조사는 참고용 수치일 뿐입니다. 이 여론은 전체, 네. 그러니까 4,050만 유권자 전체의 여론, 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표는 아니지요. 저희들은 네. 뭐 그런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네. 뭐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과연 국민들을 더 행복하게 또 민생을 더 살필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 또 그런 정부가 어느 쪽에서 탄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고 심판을 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밤늦게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형환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후보의 캠프의 대변인을 연결해 봤습니다. 뭐 잘 했다는 거군요. 네, 전반적으로 우리 독자들의 평가와는 네. 상당히 다른. 자,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네. 독자들이 댓글로 네. 그만하고 잘라라 이렇게 많이 네. 숱하게 올려주셨는데 그러나 그렇죠. 독자 여러분 양면을 다 알아야 우리가 또 전체 판세를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문재인 캠프의 대변인. 네, 방금 이어서 예. 누굽니까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 문재인 캠프의 우상호 공보단장입니다. 대변인보다 윗급인. 네, 그렇습니다. 급인 우상호 네, 공보단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연결되는 동안 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댓글로도 남겨주고 우리가 또 확인한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그 2자 토론, 양자 토론이다 보니까 네. 1, 2차 토론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의 존재감이 확연히 드러났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어떤 분이 네. 이정희 후보의 마지막 한 수가 정말 절묘했다. 그리고 이정희의 한 수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까지 예. 표현한 분이 있던데요. 네. 시종일관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유가 굉장히 있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 1, 2차 토론 때는 사실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후보 간의 공방 속에서 자신의 스탠스를 잡지 못한 그렇죠. 그런 표정이 역력했는데 네. 오늘은 굉장히 그 아주 뭐랄까 그 진중하고도 네. 차분하게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네. 그런 지점에서는 살며시 미소도 네. 잃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상당히 여유 있는 토론을 한 것 같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들이 네. 그동안 언론이 밝힐 수 있었던 날까지 보면은 역전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네. 것들도 발표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이제 어제 광화문 유세에서 안철수 후보의 전격적인 지원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네. 아마 자신감의 발로에서 오늘 토론이 상당히 편안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어쨌든 상당히 이 박진감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자유토론 시간에 치고받고 네. 이런 순간도 있었고요. 예. 네, 우상호 공보단장이 연결이 됐군요. 자, 우상호 공보단장 연결됐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TV 토론 어디서 지켜보셨습니까? 네, 같이 이렇게, 당사에서 봤는데요. 네. 어느 좀 많이 당직자들이 함께 이렇게 봤습니까? 몇 사람 같이 오붓하게 봤습니다. 네. 자, 안영환 대변인은 네. 박근혜 후보가 참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말이죠. 우상호 단장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글쎄, 각자 자기 눈의 안경이라고 자기 후보가 잘한 것처럼 네. 보이지만, 네. 오늘은 문 후보가 정책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해박하고 네. 여유 있게 준비된 내용을 잘 소화했다고 보고요. 네. 박근혜 후보는 자기 정책, 재정 대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문 후보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 게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조금 대통령 후보로서는 좀 준비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나. 네. 제가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쪽에서 준비된 여성 대통령 네. 이렇게 내세우면서 특히 준비된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여성 대통령 후보인 건 틀림없는데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사회, 교육, 네. 또 과학이었습니다만 네. 문재인 후보가 특히 이 대목은 정말 잘했다라고 인상적으로 남는 게 있다면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의료비 문제에 있어서 네. 박근혜 후보의 핵심 공약이 이제 4대 중증 질환 네. 이것을 이제 케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후보가 1조 5천억의 재정 대책으로는 그 4대 질환 중에 암 환자밖에 안 된다. 그러니 결국 4대 질환 환자를 케어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1대 질환밖에 안 되지 않냐라는 것은 여기에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당황하면서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고 우기는 대목이 제가 볼 때는 아주 압권이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주장은 약간 본질이 어긋났습니다만 최근 문제된 SNS 불법 부정선거 운동 관련된 공방에서 국정원 여직원 문제를 성폭행범에 비유하면서 강금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 안에서 본인이 문을 잠그고 안 나온 수사 방해 행위 아니냐. 그걸 왜 박근혜 후보가 그 피의자 신분의 국정원 여직원을 감싸냐라고 질문한 점도 상당히 예리하게 판단의 근거를 주셨던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는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문 후보의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공감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원자력 발전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4대강 문제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그 디테일을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세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교육 문제에 있어서 네. 박근혜 후보는 여전히 경쟁 중심, 말로는 사교육을 없애고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네. 결국 고고서열화라든가 학벌제,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을 선행학습으로 몰아두었던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눈을 감으신 그런 대책을 내놨고요. 원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그 원전이 수없이 많은 사고가 발생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박근혜 후보는 원론적으로 문제 없게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네. 되면 다 해결한다는 식으로만 넘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책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정책마다 네.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가지고 오기보다는 조금 준비가 서투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독자들이 함께 말이죠. TV를 네. 시청하면서 댓글을 남겼는데 네. 뭐 1초에 몇 개씩 그냥 댓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 중에 네. 아직까지도 지금 돌아다니는 게 한 수녀가 올렸다는 트윗인데요. 네. TV 토론보다 너무 답답해서 이 수녀가 부처가 될 뻔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웃겼던 게, 네. 4대 범죄, 중범죄를 척결하겠다 하면서 이제 불량식품 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더니 어느 초등학생이 네.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못 먹게 하는 후보는 안 찍겠다, 이렇게 말을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네. 이거는 이제 그냥 재미있는 건데요. 네. 하여튼, 초등학생까지 아마 열심히 TV 토론을 본 것 같은데, 네. 이번 TV 토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가 좀 시원하게 네. 자기 정책적인 견해와 아주 딱 떨어지는 정책을 제시한 건 그게 별 눈에 띄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 해결한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 번 하셨는데, 네. 그런 이야기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공보단장이시면 여러 가지 상황 판단도 함께 하실 텐데 말이죠. 네네. 언론사가 여론조사 발표가 가능했던 마지막 그 여론조사들 중에 일부가 문 후보가 이제 역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그로부터 뭐 하루 이틀 지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주말을 경과하면서 이른바 골든 크로스, 이게 대역전이 이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했단 말이죠. 네네. 어제 광화문 유세가 이제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자평도 하고 계실 텐데, 네. 이 시간 연재 판세를 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주말을 경과하면서 역전된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역전된 현상이 추세로 굳어져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가령 이제 한 지난 주말께 목요일 금요일 중에는 이제 역전된 것이 한두 개 정도 나오는 과정이었다면 주말을 거치면서는 그 역전된 결과 여론조사가 더 많아지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양상들이 지금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하고 오늘 그 3자 TV 토론이 특히 부동층의 결심에 매우 결정적인 TV 토론인데요. 우리 문 후보의 저렇게 해박하고 잘 준비된 내용을 보면서 부동층이 오늘 좀 상당히 결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 이제 아마 직장에 나가거나 혹은 여러 모임에 나가서 논의를 TV 토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부동층이 확 쏠릴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로는 골든 크로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이제 안철수 후보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광화문 유세. 네. 원래 이제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언론들은 많이 예측을 했는데 말이죠. 네네. 우상호 공보단장도 모르고 있었습니까? 모른다 그러면은 실세가 아니고 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가 연설을 끝내시길래 저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준민 씨가 아직 메인이 남았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갑자기 안 후보가 올라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어제 광화문에서 안 후보와 우리 문 후보가 손을 잡고 서로 목도리를 건네받으면서 했던 그 모습은 참 이번 대선의 아주 클라이막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네요. 결국 실세가 아니었군요. 꼭 오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했는데.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3일 남았네요. 이제 오늘 뭐 지나면은 사실상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네네. 이제 문재인 후보의 이틀간의 전략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역시 이번 대선의 승부처는 수도권과 부산, 경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샅샅이 방문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세는 경부선 열차를 타고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네. 부산까지 이어지는 전국 순회 유세를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투표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전 국민의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하는데 네. 이렇게 집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독자 댓글 질문에 말이죠. 부정선거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 같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투표함 관리라든지 네. 투개표 과정에서의 어떤 투명한 관리, 선관위에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민주당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좀 대응도 있는가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저희가 직선제 이후에 수많은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주의가 정착돼 왔기 때문에 네. 아주 옛날 독재 정권 시절과 같은 부정선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지만 네. 이번 선거가 유독 박근혜 후보 측에 의해서 각종 SNS 등 불법 선거 사무실이 많이 운영되고 국정원까지 개입됐다고 하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대위 차원에서는 투개표 참관인들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공명선거 감시단의 활동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감시 체계와 개선 체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일 좋은 건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적어도 투개표 과정에서의 오해는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중한 선거관리를 다시 한번 요청할 생각입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제 2배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긴장감이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투입된 분들이 그런 부분도 이제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저희 선거 캠프는 완전히 좀 비상체제를 선언하고요. 초긴장 상태에서 지금 뭐 선거운동도 하지만 지금 전 지역에 급히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다 지시를 한 상태고요. 24시간 상황실에서 시각각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들으면서 대처 방안에도 늘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를 언제 선포했습니까? 어저께 선포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는 지난 6일 선포했는데요. 상당히 오마이뉴스는 항상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독자 원대현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상호 공보단장이 실세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2차 질문일 것 같은데요. 19일 날 실제로 역전이 되고 있다면 19일 날 실제로 몇 표 차이가 날 것 같은가를 공개적으로 물어보고 19일 날 대조해보자 이런 제안이 독자 원대현 씨가 했습니다. 그거는 실세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는 도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은 각종 당 차원의 정보를 잘 고급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투표율이 77%를 넘게 되면 한 100만 표 이상까지도 이길 수 있고요. 70% 초중반대가 되면은 뭐 30만 표 이내 싸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그 희망 투표율이 아니라 우상호 동보단장이 이제 현장과 또 이렇게 내부의 어떤 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지금 희망 투표를 말고 실제 투표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70% 초반대에서 형성되면서 30만 표 이내에서 승부가 나서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70%보다 떨어지면 뭐 패배할 가능성이 높고요. 70%를 넘기면 한 30만 표 차이로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30만 표 차 이렇게 이제 대략 뭐 확실한 예측은 아니지만 대략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정말 그 표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1% 정도의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박빙의 대선 이렇게 박빙을 우리가 경험하는 건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 말이죠. 결국 이제 20, 30대 유권자들의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이게 핵심일 텐데 어제 오마이뉴스 대선 논리에 출연한 한 예비 부부가 70%가 넘으면 결혼할 거다 이런 공약을 하고 어제 그 광화문에 나왔는데 말이죠. 이 20, 30대 특히 20대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그래서 일단 그분에게는요.
70%가 넘지 않아도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전해 주시고요. 네. 정말 이 젊은 층의 참여를 통해서 네. 결국 이 투표의 최대 수혜자는 미래 세대인 젊은 층입니다. 네. 결국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고 그 투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것이 네.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문재인은 약속을 지키고 진정성이 있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그런 네. 점에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함께 투표에 꼭 동참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그분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게 77%가 되면 100만 표 정도 차이로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아마 가장 최대의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늦은 밤 연결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공보단장은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일이 있습니까? 일단 TV 토론을 보고 나서의 이제 논평을 또 내야 됩니다. 우리 대변인을 통해서. 그럼 오마이뉴스랑 이렇게 인터뷰하느라고 거의 한 지금 15분이나 했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 업무를 방해하시는 것도 이 오마이뉴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 대변인이 같이 준비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했을 것 같고요. 네. 오마이뉴스가 보여준 균형 감각 있는 보도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또 투표 참여에 열기가 있을 거라고 믿고 네.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늦은 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군요. 다른 기자들이 항의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아마 대변인이 4명이나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상호 본부단장의 롤이 좀 달라서 네. 아마 이런 현안에 대한 논평은 오늘 당직을 맡고 있는 대변인이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약간 생각이 아마 과장한 오늘 박강원 대변인이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이제 독자 여러분의 전화도 받아가면서 하겠습니다. 02733-5077인데요. 근데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이 TV 토론 봤을 때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후보가 다르다라고 그동안 주장해요. 박근혜 후보였는데 상당히 문재인 후보가 이 점에 대해서 공격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근데 바로 이 컨셉이 어제 그 조국 교수의 찬조 연설에 시종일관 도입된 겁니다. 그렇죠. 검찰이 그렇게 됐을 때 박근혜 후보는 뭐 했습니까? 언론이 이랬을 때 박근혜 후보는 뭐 했습니까? 등등 말이죠. 그 생각이 저는 나네요. 아마 문재인 후보가 조국 교수의 찬조 연설이 유행한다는 걸 아마 보고 직접 들어봤겠죠, 또 봤겠죠. 상당히 오늘 그 점이 유효타였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박근혜 후보와 이 실패한 이명박 정부 5년이 다르지 않고 같구나 이런 점을 상당히 각인하는데 포인트를 얻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박근혜 후보는 시종일관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 불안한 그 좌파 후보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조중동 보수 언론에 익숙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중도층 지지자들에게 문재인 후보가 실제로는 굉장히 불안한 후보고 그리고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이러저러한 실책들로 인해서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굉장히 공격 포인트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박근혜 후보의 이런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나온 얘기들은 사실 튼실하게 뭔가 내용이 디테일을 준비해가지고 온 것은 문 후보 쪽이 더 강세였기 때문에 아마 이 토론을 지켜본 중도의 입장에서 이 토론을 지켜본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실 있게 향후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독자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733-5077 서울입니다. 02-733-5077. 한 독자가 이런 질문했네요. 서희성 교수는 화장실 찾고 있나요? 계속 서희성 교수 왜 안 나오냐? 서희성 교수 나와라. 앞에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서희성 교수는 내일 투입하기 위해서 이분이 저보다 연로합니다. 3살이나 연로합니다. 그래서 몸이 지금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피 개표의 날까지 거의 24시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쉬라고 했습니다. 어제 화장실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화장실 찾는 것까지 중계해 준 데는 오마이뉴스 대선올리밖에 없다. 그랬더니 어떤 한 독자가 요실금을 예방하는 그런 모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미국에서 연결이 됐네요. 김기웅 씨입니다.
여보세요? 네, 김기웅 씨.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김기웅 독자님.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자, 목소리를 약간 크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 어디십니까? 예, 여기 달라스고요. 텍사스입니다. 네, 지금 거기는 몇 시인가요? 여기 이제 새벽 7시 28분 들어가네요. 그럼 이제 아침이군요. 새벽이라기보다는. 네네. 네. 아침 됐네요. 예. 계속 지켜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계속 지켜봤고요. 네. 예, 자, 시작하기 전부터 봤습니다. 자, 이 평을 하신다면 누가 승리했고 왜 승리했습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오늘 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이 완승을 거두신 것 같고요. 네. 이유는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겠지만 네. 전반적인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셨고 박근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다 일반론으로 네. 그리고 또 그 과거 노무현 정권을 갖다가 이번 대선과는 상관없는 노무현 정권을 계속 갖다 끌어넣는 식의 그런 발언을 해서 네. 제 입장에서는 저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나 하는 의문도 좀 생기고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해외 부재자 투표 열기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만 김기웅 씨도 참여했나요? 예, 당연하죠. 예, 첫날 가서 제일 먼저.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저는 다행히 원래 그 텍사스는 휴스턴에 그 영사관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5시간 걸리는 저희 그 달라스 쪽에는 5시간 정도 걸리는 곳으로 가서 투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네. 다행히 달라스에서도 그 투표소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가까운데 한 45분 거리 정도 가서 투표하고 왔습니다. 자, 이제 해외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 국내 판세를 좀 더 이렇게 실감 있게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는데 말이죠. 19일 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나요? 아까 우상호 공보단장님께서는 말씀하셨듯이 작빙이 될 거라고 저도 보고는 있는데요. 네. 어저께 이제 안 후보님의 그 극적인 광화문 대첩 마무리, 아마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투표율도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은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 광화문 대첩을 직접 봤습니까? 예, 저 생중계로 봤습니다. 오마이뉴스 대선 논리 통해서. 네네네. 그 순간 역사적인 하나의 장면이었는데요. 그 순간 현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우는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열광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막 울음바다가 되고 그랬는데 우리 김기웅 씨는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 순간? 일단 저도 안 후보님이 나오실 줄 몰랐고요. 그 전까지 이제 종편하고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지지 철회 얘기도 나오고 그랬기 때문에 이 끝에 가서 이렇게 틀어주면 안 되는데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후보님이 이제 그 탁현미안 씨가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발표가 나면서 이제 기대를 하게 됐고 안 후보님 올라오시고 목도리 걸어주는 장면에서는 저희도 같이 봤던 사람들 다 이쪽에서는 뭉클하고 울고 그랬죠. 마음은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독자 댓글에 말이죠. 나도 달라스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또 다른 댓글들은 이제 1% 차이, 30만 표 차이는 부족하다. 이기려면 확실하게 이겨야 이후 제대로 된 개혁의 힘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자, 앞으로 이틀 동안 한 명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오마이뉴스 대선 원래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의병이 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기웅 씨는 이제 비록 몸은 해외에 있지만 이틀 동안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합니까? 일단 제가 거의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그 포스트를 하고 있거든요. 트위터를 거의 매달려 사는데 일단 해외에 있는 지지자분들은 그쪽 SN 쪽에 이제 저희는 합법적인 SN 선거죠. 선거 운동이겠죠. 그런 쪽으로 많이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남은 과제는 투표와 그 다음에 투표함을 지키는 거 2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아까 또 공보단장님도 2배 늘리시겠다고 하셨는데 2배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숫자 같고 저희 민병으로까지 표현되는 이런 젊은 청년들과 또 스스로 이제 참관인이 되려고 하는 자율 참관인들까지 다 합세를 해서 마지막까지 투표소와 투표함을 지키는 게 이번 선거의 관건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제
투표일이 네. 점점 다가오니까 그렇죠. 독자들이 네. 이 투표뿐 아니라 개표, 네. 그 과정에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네. 부정선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네. 많이 하시는군요. 네. 네. 말씀을 네. 하시는 사이 현장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그 토론 소감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그 KBS에 나가 있는 기자들이 있는데요. 네. 문재인 후보가 소감을 물으니까 기자들한테 그 아쉬웠다. 그 기자들이 이거 좀 더 말씀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아쉬웠다니까요. 뭐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얘기를 하시고 네. 이번에 양자 토론이었는데 좀 어땠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좀 나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평을 했고요. 그 이번 TV 토론을 준비한 신경민 의원이 있습니다. 그 전 MBC 기자인데요. 신경민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답변에 대한 수준.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박 후보의 압승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TV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태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문재인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신사의 품격을 지킨 토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신경민 의원이 그렇게 평가했죠.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박영선 의원도 MBC 전 기자인데요. 그렇죠. 예, 박영선 의원도 굉장히 많이 참고 토론을 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연관해서 그때 당시에 말이죠. 독자 댓글이 뭐가 있었냐면은 대선 토론이 아니라 동네 아줌마가 담당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았다.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아마 그 연관된 그런 것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재밌는 의견이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사실 오늘 토론에서 교육 분야에서 박근혜 후보가 굉장히 전교조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전교조의 뭐 이념 편향적인 정치 교육을 하는 어떤 그 교사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계속 포장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서울교육감 선거가 진행되는지도 잘 사람들이 몰랐는데 덕분에 이수 후보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었다. 오히려 전교조를 박근혜 후보가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수 후보에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생겼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네요. 자, 독자 댓글에 달라스에 있는 상진아, 너 투표했냐? 이렇게 왔습니다. 답해 주세요. 자, 다음에 대구의 신도식 선생님, 57세. 네. 신 선생님, 신도식 선생님, 대구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시네요? 예. 네. 너무 큽니다. 조금 줄여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너무 큽니까? 예. 네. 그쪽에, 네. 자, 지금, TV 토론 계속 지켜보셨을 텐데요. 예. 어느 후보가 더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지지자는 박근혜가 잘했다고 볼 거고, 그지? 문재인 지지자는 문재인 성이 잘했다고 볼 거고, 저는 뭐 당연하게 문재인 편이니까 문재인 잘했다고 보지요. 예. 자, 지금 그쪽 컴퓨터 소리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소리를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컴퓨터를 끄면 소리가 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지금은. 예, 지금 잘 됩니다. 네. 자, 엊그저께 안철수 전 후보가 대구에 갔고요. 또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이렇게 막 서로 다 대구의 현장에 갔습니다만, 선생님 지금 보시기에 대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제가 대구에 참 있어보면은 지지자가 박근혜 지지자는 콘크리트입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후보자가 아무리 잘못해도 대구의 지지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구는 뭐 아시다시피 누구든지 한나라당만 놓으면 다 되는데 거기다가 박근혜의 지지는 콘크리트식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돈 1,000만 원 해먹고 내 좀 해먹었다 와 어려워서 해먹었다 이렇게 보면 표가 부동성이다 대구는. 그러면 오늘 TV 토론을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더 잘했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대구의 이 실제 득표율은 별로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금방 안 갑니까? 살인해도 지도자는
지지층은 변하지 않는다. 살인을 해도 지지층은 변하지 않는다. 네. 네, 안타깝지요. 너무나. 네. 그래도 그 젊은층, 저희가 대선 원래 현장에서 만난 20, 30대 젊은층 말이죠. 예. 그 중에 뭐 많은 수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나오는데 TV 토론 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본래 안 된다고 박근혜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박근혜 저거는 잘못했다 이렇게 보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문재인 아무리 잘못해도 저 사람 본래 말 잘못하잖아. 실천 잘한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오늘 전화를 주셨는데요.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워낙 답답해서 답답해가지고 대구에 그 콘크리트 같은 그 지지 세력이 제가 황금동 하는 데 있어요. 대구 황금동, 수성구 황금동에 거기서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파트 13평, 10평 열에 사는데 거기에 제가 학생 그 할머니들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글자를 몰라가지고 가나 다라 뭐 가가 여기 가르칩니다. 무조건 뭐냐 막 박근혜라. 그 굶주리고 배고파 죽고 지내면서도 박근혜라. 근데 박근혜는 뭐 우리 쉽게 말하면 보수 아닙니까? 문재인은 진보에 가깝고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문재인 선생을 찍어야 자기 앞으로 담은 뭐 연탄값으로 더 떨어지는데 이분들은 그걸 모르는 기라 부자 감세 가는 것도 생각도 안 해요. 무조건 박근혜는 저거 엄마 아버지 다 죽었으니까 앞으로는 저거 소원을 한번 풀어줘야 안 되겠나. 자기가 어려운 것조차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관해 가지고 혜택이 된 게 참 김대중 선생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이렇게 흘러왔는 거를 모르고. 자, 선생님. 자, 그런데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답답하셔서 이 대선 원래 보다가 전화를 거셨는데 그 답답한 가운데서도 선생님께서는 남은 이틀 동안 뭘 하시겠습니까? 대구는 뭐 누구한테 지지하라 하면 잠깐만 싸웁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실제로 이때까지 좀 성향은 진보고 제가 정교조에도 좀 관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데 스스로 급진은 아니고 온건 진보인데 지금 이제 기다리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이제 짧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대구에는 이 진보라든지 민주통합당이 발 설 자리가 없어서 제가 일단 투표 잘 하러 안 갔는데 내일 모레는 다른 사람은 들어갈 사람도 없고 저라도 해야 되겠다. 네, 결론은 나라도 해야 되겠다. 전에는 저도 안 했어요. 안 하셨는데. 안 했는데. 굉장히 근데 말이죠. 선생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다른 분이 있을 겁니다. 함께 손잡고 그래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5%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외로운 곳에서 답답을 사시니까. 자, 한나라당의 반응이 또 공식으로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9시 58분께 박근혜 후보가 토론장에서 나왔는데요. 윤상현 대변인과 또 조윤선 대변인 양측에 함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3, 4명의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박근혜 후보에게 이제 토론 소감을 물었는데요. 박근혜 후보 끝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얘기하지 않고 묵묵부답한 채로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지지자들이 나와서 이제 박근혜 이렇게 연호를 했는데 뭐 저분들은 못 보신 분들 아니냐, TV 토론 못 보신 분들 아니냐, 왜 뭐 스크린 같은 것도 마련해 두지 않았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만 하고 뭐 그냥 현장을 떠났고요. 자리에서 이제 정성근 공보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필기 시험이 아니어서 우리가 항상 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상현, 조윤선 대변인은 토론 평가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은 채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다만 진영 정책위 의장과 진영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의 일문일답
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후보가 다 잘한 점은 등록금, 반값 등록금 부분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과 비교해서 정책을 굉장히 잘 어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박근혜 후보가 등록금 문제뿐만 아니라 팩트에 대해서 우리 정책을 조금 더 상세하게 잘 설명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이 미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4대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머뭇머뭇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한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할 수가 다 하기 어려웠다. 이런 좀 박근혜 후보의 사정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평가, 이런 입장과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해도 공동 발의할 수밖에 없는 당의 당론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의 주저주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바로 것이다. 이제 그게 그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공동 책임이 그렇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그렇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가장 큰 수확은 문재인 후보 쪽의 수확은 그렇죠. 이제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번 토론에 대해서도 만족한다. 굉장히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토론회 자체가 쪽에서? 아니요. 진영 정책위 의장이 네, 박근혜 후보가 이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토론회를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양자 토론회가 되니까 훨씬 더 알차고 정책 토론이 디테일이 살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학법 문제에 대해서는 좀 답변을 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정치 진영 그리고 또 전교조와 관련해서 역공당한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가겠다 이러고 그냥 답변을 피한 것으로 현장 상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대구의 50대 아저씨에 대해서 여기도 대구인데 젊은 애들은 찬찬히 말하면 좀 먹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해하시는 대구의 50대 분에게 이런 응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전화가 또 걸려온 것 같은데요. 연결하시면 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특히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그 문재인 후보의 구체적인 지적에 애매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댓글에는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다음에 확실하게 할 겁니다. 네, 확실하게. 이런 얘기만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지적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네. 특히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네요. 네, 광주에서 소중한 씨가 연결됐습니다. 소중한 씨. 소중한 씨. 네, 광주의 독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씨. 네, 뭔가 연결이 좀 안 됐네요. 다시 여보세요? 네, 연결을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두웠죠. 초반부터 굉장히 얼굴이 상기된 표정이었고 그리고 좀 심기가 불편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표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이렇게 약간 어려운. 이제 일부 독자들은 초반에는 그 이정희 후보가 없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좀 페이스를 좀 잃는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심을 잃는 것은 태도에서도 좀 드러났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시종일관 좀 이렇게 어깨를 고추 세우고 이렇게 주목해서 상대방의 그 눈을 응시하는 반면 박근혜 후보의 시선은 굉장히 땅을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자료를 본다거나 이렇게 시선을 좀 회피하는 그런 그 동작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뒤로 이렇게 약간 뒤로 가서 뭐 제가 확실히 할 겁니다라든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겁니다라든가 뭐 등등의 것들 속에서는 약간 좀 흐트러짐, 토론에 집중하지 않고 약간 흐트러진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은 태도에 대해서도 이런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그 각 캠프가 말이죠. 촉각을 곤두세우고 오늘 토론이 이제 판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거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아까 우상호 공보단장 말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호재로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이제 역전을 아까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역전을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는 아직은 우리가 리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성을 할 것인지 이게 이제 핵심일 것 같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으로 부산, 경남과 수도권.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대첩이 이틀간 또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내일 문재인 후보의 일정이 모두 8개입니다. 거의 30분 단위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은 오후 6시 정도까지 일정이 쭉 있는데요. 주로 이제 수도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수도권이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에서 사람이 많고 특히 이제 민생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이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특히 수도권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이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독자에게 문재인은 바둑 두자고 하는데 박근혜는 알까기를 하잔다고 합니다. 어느 독자입니까? YH10. 네, 지금 댓글이 하도 빨리 가기 때문에. 네, 자, 소중한 씨. 네, 여보세요? 네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광주에서 시민기자로도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인데. 예. 네, 오늘 토론에 어디다 포인트를 두고 봤습니까? 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시점이었고 그 전에 이제 학교 신문사에서 활동을 했어서 그 대학 등록금 관련해서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교육 관련해서 그 이제 토론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까기 얘기하니까 최양락 씨 불러야 했던 거 아니었나? 네. 그래서 봤더니 거기에 초점을 맞춰봤더니 어땠습니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박근혜 후보가 주장하는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런 부분을 잘 이렇게 건드려주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았다. 자, 소중한 씨라면 어떻게 논리를 펼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 등록금의 정상화를 좀 주장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일단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이 이제 미국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 2위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학 교육에 대한 그 민간 부담이 GDP 대비 우리나라 1.9%로 OECD 평균의 4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OECD 평균 4배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정부 부담이 GDP 대비 0.6%, 그러니까 OECD 평균에 비해 이제 낮은 거라는 거죠. 한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민들은 돈을 많이 내는데 정부는 이렇게 대학 교육에 관해서 돈을 덜 내는 OECD에 비해서 그런 정상이 좀 아닌 상황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차등 등록금을 이야기하고 차등으로 이제 장학금을 주는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등록금 자체는 그냥 두고 그러면 그럼 등록금 그 비정상에 대해서 좀 인식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주장했으면 좀 좋았을 것 같고 차등을 하려면은 사실 모든 대학생들의 소득 분위를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저번에 박근혜 후보도 이야기했듯이 지하 경제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모든 대학생의 소득 분위를 다 구분한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기에 드는 행정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생각도 좀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았고, 그리고 지금 차등 등록금 장학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많은 분들이 돈이 좀 덜 든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오늘 박근혜 후보가 말했듯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7조 원이 든다고 하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차피 내년에 그 예산이 국가 장학금 예산이 한 2조 정도가 배정이 돼 있으니까 한 5조가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국가 재정 4조 원을 이제 박근혜 후보가 이제 투입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나머지로 이제 1조 정도를 대학의 자구책으로 이제 마련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까지 이제 학교 신문사에 있으면서 대학 취재를 해보면은 사실 대학이 지금 재정이 없어가지고 갤갤거리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또 대학 자체 노력으로 또 충당하겠다고 하면은 그 전에 이제 대학 평가라고 해가지고 취업률이나 이런 수치화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학을 이렇게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낮으면은 이렇게 대학 지원을 이렇게 삭제하고 근데 저번에 진짜 정말 극단적인 애가 추계예술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일반 대학에 비해서 좀 다르잖아요. 예술대학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런 대학은 취업률 자체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데 똑같이 그런 대학에까지 똑같은 그런 정량화된 평가 기준을 제시해가지고 추계예술대학이 부실대학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또 그런 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TV 토론 늦은 밤이었습니다만 뭐 요기를 뭘로 좀 하고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오늘 운전을 좀 서울에서 하고 와가지고 중간에 그 휴게소에서 국수를 먹었어요. 애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 있습니다. 어제 그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대선 논래 한 독자가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를 그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고 현재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반값 결혼식을 올리게 좀 해달라. 결혼식장 임대가 너무 비싸니까 말이죠.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청와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되게 들어가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힘들고 좀 이렇게 좀 괴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가의 수장이 일하는 곳인데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뭐 괴리감을 느껴서는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긴 했어요. 청와대 들어가는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화문에 광주에 왔을 때 문재인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광화문에서 일하시고 퇴근하면서 남대문 시장 들려서 뭐 어르신과 막걸리 한잔 하는 뭐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친서민적인 부분 전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광주의 젊은 독자였습니다. 시문아님, 오늘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쁩니다. 서혜성 교수님이 없으니 아쉽지만 은하님이 있어 재밌습니다. 이렇게 독자분들이 시문화로 인정을 해주는데 사실은 장윤선 기자입니다. 장윤선이라고 쓰고 시문화라 읽는다. 이렇게 어떤 독자분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호주 현지 시간은 12시 46분. 오마이TV 방송이 토론보다 더 재밌어서 잘 수가 없네요. 밤 12시 46분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잘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소중한 기자가 청와대에서 무료 결혼식을 하면 오연호 대표가 오연호 대표가 주선으로 주선으로 주례를 해서 아마 굉장히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하게 한다. 특히 무료로 만약에 하게 한다 그러면 정말 신청자가 쇄도할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선발해서 할 것인가. 이게 또 약간의 일일 수 있으나 그러나 그건 즐거운 일이겠죠. 뭐 할 수만 있다면 모두 다 하게 해주는 것도 기회는 균등하게 줘야 되니까요. 이분은 벌써 정권 교체 걱정 안 하고 정권 교체를 걱정해야 되는데 이분은 대선 끝나면 심심하면 뭐하죠? 심심하면 어쩌죠? 이랬네요. 네, 그렇군요. 자, 여기는 새벽 5시 49분이라는 데도 있네요. 네덜란드에서 장희경 씨가 연결이 됐습니다. 잠 좀 재워줘요. 이런 독자도 있는데 계속 전화가 걸려와서 지금 장윤선 기자, 장희경 씨? 장희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덜란드시군요. 네. 언젠가 네덜란드에서 한번 연결된 것 같은데 그분인가요? 다른 분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네, 제 기억력이 괜찮죠? 제 이름이 잘못 나왔어요. 장희경이 아니라 장혜경입니다. 장혜경. 네. 해가 여의입니까? 여의? 예, 여의입니다. 장혜경. 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자막을 보면서 서로 바꿔가는. 자, 거기 몇 시입니까, 지금? 지금 여기는 오후 3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10분 후에 시작하나요? 김치찌개 빨리 끓여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던데 혹시 그분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네덜란드에? 저는 지금 언론을 해서 공부하면서 오마이뉴스 해외 통신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분이시구나. 네. 자, 오늘 TV 토론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봤습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상황의 대선 토론을 보면서 박근혜 후보의 독선이 아주 돋보이는 토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독선이 예를 들면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고 나왔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무조건 다 좋아지는 건지 그게 참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네. 번째로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장윤선 기자님도 계시고 존경하는 오연호 대표님도 계시면서 아까 새누리당 안영환 대변인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님, 지금 문재인 후보님은 그 실세였는데 제대로 못했었고 일개 국회의원인 15년 동안 일개 국회의원인 그 박근혜 우리 후보님께서 뭘 할 수 있었겠냐라는 뜻의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 비서실장이 우리 일개 국회의원보다 훨씬 높은 자리인가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늘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그런 뜻이겠죠. 아, 그런가요? 네네네. 저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서 사실 정치권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국민이 제일 그렇죠. 높으니까. 네네네. 근데 아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이 별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마 그랬구나라는 사실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들으면서.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이제 그 해외에서 볼 때 말이죠. 네. 이번에 해외 투표자 열기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분들이 이제 가장 관심 가져야 하는 게 그럼 한국의 투표는 어떨 건가? 국내인들의 투표는 어떨 건가? 뭐 이거이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네덜란드는 보통 투표를 하게 되면 80%가 넘습니다. 제가 뭐 다른 유럽하고 비교하지 않고 네덜란드만 비교를 하면. 네네. 그리고 사실은 투표 시간도 우리나라처럼 6시 이렇게는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일 날 다 일을 하러 가기 때문에. 네네네. 보통 제가 지난번에 헤이그에서 또 투표날 취재를 했었는데 다 일을 끝마치고 사실 자전거 타고 다 와서 투표를 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취재를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투표도 자유롭구나.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일을 하고도 와서 투표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다. 제가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었는데요. 그 투표율이 낮은 나라는 사실은 아직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한 표가 그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대단히 믿고 있습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그래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정말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치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배울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80% 이상의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고 강력히 믿습니다. 네. 자, 지금 정혜영 씨는 가족과 함께 가 있습니까? 아, 저는 남편이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아, 말씀하시는 순간 아까 그 김치찌개 댓글 단 사람이 등장했군요. 제가 김치찌개 댓글을 단 사람입니다. 이수진 씨군요. 이수진 씨. 네. 자, 이제 이렇게 같이 여성이 이렇게 이 김치찌개로 연결된 건데요. 한국의 이수진 씨한테 김치찌개 끓여야 되는데 라고 걱정하면서도 대선 논례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이수진 씨한테 한 말씀 하세요. 네, 이수진 씨 김치찌개 여기서는 못 먹거든요. 그렇구나. 다른 음식은 좋아하는데 김치 냄새를 사실은 너무 힘들어해서 아까 그 댓글 보고 저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자,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이 무심코 올리는 댓글 하나에 많은 사람이 침을 꼴깍거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오마이뉴스 TV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20대에는 사실 겁이 많아 제 의사를 잘 표현을 못했고요. 30대는 먹고 살기에 집중하느라 제 표현을 잘 못했었는데 40 중반에 이렇게 TV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의사를 명확히 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 점에 대해서 오마이TV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네덜란드 교포들 사이에서도 그 오마이TV 이 대선 논례를 좀 함께 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가기도 합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난번에 제가 헤이그 한국 대사관에 취재를 갔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오마이뉴스에도 지금 제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사실은 영상으로 다 촬영을 했고 네덜란드는 83.4%의 투표를 보였었거든요. 그날 가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입니다. 네. 인터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사실 도움을 주셔서 우와 내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이다 라는 걸 너무 기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독자 여러분들도 누구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사를 쓸 수 있는데 이런 네. 그 대선 원래 시청 소감도 좋고요. TV 토론 소감도 좋고 시민기자로 가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자, 멀리서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이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네덜란드에서도 네, 이렇게. 동포들 사이에서도 대선 논례를 열심히 보고 있군요. 굉장히 김치찌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해외에서 많이 보니까 예, 그러게요. 이수진 씨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우리 김치찌개 데이를 한번 할까요? 네, 김치찌개를 왕창 끓여가지고 함께 나눠 먹는. 그럼 해외 동포들은 어떡하죠? 해외 독자들. 배달을. 네, 그렇군요. 신마니 클럽 광고 하셔야죠. 서혜성 교수가 없으니 신마니 클럽 광고를 안 하시네요. 오늘 영업 포기하신 겁니까? 네, 이건 굉장히 네. 중요한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장윤선 기자가 그러면 서혜성 교수를 대신해서 신마니 클럽에 좀 가입해달라고 네. 이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오마이뉴스는 잠들지 않는 언론입니다. 제가 아까 새벽 3시 반까지 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사실이거든요. 이 좋은 방송, 저희들이 열심히 뛸 수 있게 도와주시려면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이 신마니 클럽 회원에 꼭 좀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분은 오연호 대표 옆집 아저씨 같으세요. 네, 매일 보는데 19일 이후 이제 매일 못 보게 돼서 슬퍼요. 그렇군요. 19일 후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자, 일본 오사카에서 장승훈 선생님. 장 선생님. 여보세요? 네, 오사카군요. 예. 네, 오사카도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시차가 지금 한두 시간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죠. 참. 네. 그러면 지금 출출할 시간인데 뭐 야식은 좀 드셨습니까? 컵라면 하나 먹었습니다. 컵라면. 오사카에서. 네. 뭐 한국에서 가져간 건가요? 예? 한국에서 가져간 겁니까? 아니면 일본 컵라면? 오사카에는 저기 한국 그 라면이랑 물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일본에 좀 한때 가서 한 6개월 살아본 적 있습니다만, 오마이뉴스 재편할 때. 예.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야끼도리였습니다. 야끼도리. 야끼도리요? 야끼도리 좋아하시나요? 예. 아주 맛있는 집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사카에 언제 한번 가면 그 집에 꼭 가고 싶네요. 네, 서혜성 교수님하고 한번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뭐 굳이 같이 안 가도 되는데. 오늘 토론 백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뭐 항상 똑같죠. 네. 답답한 박근혜와 항상 그 신사적인 문재인 후보. 네. 뭐 누구나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뭐 대학생이 아니라 초등학생과 변호사의 대화였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군요. 특히 어떤 대목에서 그랬습니까? 오늘 뭐 2차 이정희 그 후보 나왔을 때까지는 제가 다 전 시간 다 시청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 인터넷 그 회선이 좀 좋지 않아 가지고요. 끝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끝까지가 아니고 그 중간에까지 거의 보지를 못했고요. 마지막에 한 30분도 이게 회선이 계속 끊겨가지고 내용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뭐 항상 똑같이 그 수첩공주라는 그 말처럼 계속 수첩만 보고 대화하는 사람의 눈을 전혀 보지 않고 그 대화를 보고 참
저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그 한국 사람들이 아직도 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게 참 슬프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정도 선거 운동을 하면 이제 끝납니다. 19일 날은 투표를 해야 될 텐데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아까 우상호 국무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뭐 80% 가까이 77, 8% 나왔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70% 이상 나와서 뭐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친구들이 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주권을 꼭 행사해야 되겠죠. 네. 네, 오사카에서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확실하게 야끼도리 부탁드립니다. 자, 김치찌개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도 있군요. 돼지 갈비를 많이 넣어서? 돼지 갈비를 등갈비 돼지 등갈비를 넣으면 주부가 아니셔가지고 그 김치찌개가 맛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심은하 기자는 언제까지 잡고 있나요? 퇴근시켜주세요. 네, 독자 여러분 계속 전화를 지금 하니까 네.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 전화 천천히 좀 줄여주세요. 이제 곧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대표님은 자녀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결혼했는데. 대선 원래 중계하느라 바빠서 사모님을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됩니다. 이런 걱정까지 해주시는 살뜰한 시청자. 그러나 근데 또 너무 빨리 들어가면 또 기분 나빠하는 때도 있더라고요. 주부의 심정이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늦게 들어가서 저는. 네. 자, 이제 11시 4분이 되었습니다. 오마이뉴스 대선 올레팀이 이제 내일과 모레, 그다음에 개표를 하는 글피. 이게 가장 바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전력을 우리가 약간은 이렇게 좀 아끼는 쪽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토론이 한 2시간 정도 진행되면서 그 양쪽에 이제 그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그 교정돼서 그 피드백이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캠프의 박광원 대변인이 선행학습 금지법 관련해서 아까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선행학습 금지법에 찬성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공약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새누리당이 지난 11월 25일에 발표한 5대 교육 공약을 보면 그 안에는 그 공교육 정상화 촉진법을 제정해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해야만 시험을 볼 수 있으니까 출제 범위를 벗어난 시험 출제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이지 선행학습 자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공약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번 토론에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팩트체커가 나왔습니다. 자, 10만인 클럽이 발전돼서 1000만인 클럽으로 성장하여 종편 채널 모두 인수하시길. 사실 10만인 클럽이 1000만인 클럽 정도 되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우리가 기발한 언론 행위를 다 실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죠? 전용 비행기까지 사서 취재 현장에 날아다닐 수가 있는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랍니다. 물론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서혜성 교수가 없으니까 이 10만인 클럽 오늘 홍보가 저조한데 여러분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은 분은 꼭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의 이호규 선생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네, 오랜만에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몇 번 전화를 하고 그러셨습니까?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전화 걸려온 분이 많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자, 이제 11시가 넘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토론 끝난 다음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졸래 보고 있죠. 자, 아까 그 소개 64세 이렇게 돼 있던데 말이죠. 네네. 그럼 지금 이제 은퇴하셨습니까? 아직도 현역이십니까? 현역? 네. 어떤 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했고 전화가 조금 안 들려서 그런데 저 방송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토론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좀 일방적으로 얘기 좀 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뭐냐면 오연호 대표나 네. 또는 서해성 작가 장윤성 기자에게서 듣지 못했던 얘기에 네. 두 가지만 얘기하세요. 네네네. 지금 그 여론조사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되고 있는 것 그런 거 다 없애버려도 되는 것이 콘크리트 내버려둬요. 내버려두고 중요한 것은 투표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64인데 네. 이제 많이 살아야 10년 남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네. 우리가 사는 나라라는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제가 부를 수 있는 우리는 말씀드렸듯이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대한민국이 누구 나라냐? 네. 바로 젊은이들 나라예요. 저와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10년을 대한민국이라고 우리 부를 수 있었다면 젊은 사람은 적어도 30년, 많으면 40년, 50년을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부르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곧 이 나라는 오연호 당신의 나라, 그 다음에 서해성 나라, 그 다음에 지금 시청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라를 가꾸지 않고 무관심한다면은 그럼 이 나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될까요? 안 되잖아요. 이 나라는 곧 당신의 나라, 좁히면은 젊은이, 곧 내 나라, 내 나라라는 얘기예요. 네. 내 나라를 어떻게 소홀히 해? 말이 안 되잖아요. 선거 안 해요? 노인네들이 만든 나라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려요? 그리고 살아요? 노인네들 꼴 보기 싫으니 심지어는 다 죽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젊은 사람이 투표 안 하는데 노인네들 다 죽어버리면 이 나라 어떻게 돼? 누가 투표해? 막말을 한 거예요. 적어도 젊은 사람들이 투표해서 대한민국을 갖고 가지고 우리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콘크리트 내버려도 콘크리트를 하나할 게 아니라 콘크리트를 이겨야지. 그러려면 거기다 흙을 좀 뿌리고 나무를 심고 아니면 씨앗을 뿌려서 키우고 그래가지고 콘크리트를 덮어버려야죠. 네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두 번째는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려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요게 그 중북 좌빨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젊은 놈이 뭘 안다고 건방지게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 나이 먹었다 그래서 모든 걸 안다 그러면 가만히 공부 못하는 놈도 가만히 있으면 나이 먹으면 공부 잘하게 되고 많이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같지 않은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모르면 배우고 함부로 호통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이 먹은 사람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그래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짧게 하려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제일 긴 취재, 대선 논례도 상당히 길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후의 이틀 선거운동 기간 우리가 이제 생생하게 보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개표의 날도 저희가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곧 이제 내일 정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시 10분 됐으니까 장윤선 기자를 보내드려야 하는 시간. 저희 기간 시간이 11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논례 독자들과 합의한 시간이 11시인데 10분을 넘겼습니다. 자, 이제 독자들 인사 겸 정리를 좀 하고 가죠. 장윤선 기자.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속보가 떴는데요. 그 국정원 여직원 관련된 수사를 그 수서경찰서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직원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곧 이어서 새누리당에서 11시 반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48시간 선거 유세 48시간을 앞두고 막판 총공세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가 어떻게 대응할지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는 밤이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내에서 시청해주신 독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119개국에서 함께해 주신 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3일간의 가장 긴 취재를 위해서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이제 서희성 교수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도 볼 수 있고, 더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 판세가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오마이뉴스도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판세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번에 부산의 함정윤 씨도 얘기했고요. 저도 얘기했죠. 판세를 물어보지 말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만이 클럽에도 가입해 주시면 더욱더 저희가 힘을 받아서 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